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의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측근 인사가 만든 노바운더리라는 공연기획사가 청와대와 행정부 그리고 지자체 관련 행사들을 대량 수의 계약 수주한 것으로 드러나서 특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문제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과 함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표님, 지금 탁현민 의전비서관은 그 전에는 의전비서관실 수석행정관이었죠. 그렇죠. 예. 선임행정관이라고 그러죠. 선임. 또 그 이전에는 문재인 대통령하고 뭐 네팔도 같이 가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의 아주 측근 인사로 이렇게 알려졌지 않습니까? 또 무슨 책임가를 하나를 지어가지고 또 여성비하 발언을 해갖고 그 논란을 벌였습니다만 계속 그 문재인이가 안 자르고 데리고 갔죠. 여성가족부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여성을 아예 성착취물로 묘사하는 그런 유희 대상으로 그런 거의 성폭력, 성추행보다 더 나쁜 그런 내용이 있는 그 사람을 지금 페미니스트를 강조하는 문재인 정권에서 청와대에서 계속 기용한 거잖아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해서 얼마 있다가 나갔는데 다시 이번에 의전비서관은 다시 들어왔잖아요. 승진해 갖고 왔죠. 나가 있어도 그냥 나가 있는 게 아니고 계속 뭐 활동을 했죠. 의전비서관실에 무슨 자문위원인가 이런 것으로 계속 관여를 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탁현민이가 탁월하긴 저는 이벤트나 쇼 보여주는데 탁월한 줄 알았더니 탁현민한테 탁자가 탁월한 탁자인가 봐요. 그거보다 더 탁월한 게 이권 챙기는 거. 이권 챙기는 걸 잘 챙겼대요. 회사 이름이 노 바운다리. 바운다리가 왜 운동 경기할 때 농구 배구 할 때 금 긋는 걸 바운다리잖아요. 그렇죠. 금 인이냐 아웃인가 경계선에 있는 거. 노 바운다리. 금도 없이 해먹은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문 대통령 취임 100일 신년 회견 또 뭐 국민 인수위 보고 뭐 브랜드 케이팝 뭐 이런 거 쇼 다 그 노 바운더리라 해서 다 했대요. 뭐 국민 업계에는 특수관계 아니면 수주를 못하는 이런 건이잖아요. 근데 입찰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러니까. 그냥 줬다는 원래 공개 입찰을 하는 것이 정상이거든요. 그렇죠. 정부의 모든 행사라든가 뭐 예산 관련 이런 사업들은. 그런데 이제 청와대 행사는 때로는 약간의 뭐 비공개 내지는 뭐 비밀스러운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안 하는 수도 있지만 지금 2017년 8월부터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들어서부터 지금까지 30건이나 관련 수주들을 했었고 그 내용을 보니까 30건 중 16건은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을 했고 19건은 수의 계약을 했어요. 근데 뭐 우리 윤 대표님도 언론사에 있었고 저도 뭐 언론사에 있었고 또 경영에도 관여를 해봤습니다만은 정부 이런 사업 하나 수주하는 게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언론사 힘으로도 소용이 없어요. 아주 조그마한 것도 다 공개 입찰을 합니다. 나라장터 통해서 조달청 나라장터 통해서 공고해서 그거를 경쟁으로 그것도 한 군데만 들어오잖아요. 그럼 유찰이 됩니다. 2군데 이상 들어와야 돼요. 그 다음에 PT하고 다 사전 계약하고 다 절차가 있는 건데 넣어줘. 그냥 준 거죠, 수의계약. 그리고 그런 계약을 하는데 수의 계약이든 공개 입찰이든 제일 중요한 건 실적이거든요. 그렇죠. 실적이 없으면 일반 뭐 민간 기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떤 연줄이라든가 뭐 이렇게 통해서 할 수도 있지만 정부 그런 계약들은 실적이 없으면 아예 받아주지를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재무제표 같은 것도 보고 여러 가지 과거에 얼만큼 실적이 있는지 그 관련 이거를 갖고 실적. 평가하거든요. 근데 개인이 많았대요. 그러니까 법인으로도 안 만들면 개인 회사, 개인인 거죠, 개인 사업자죠. 장은 아파트 안에, 개인 아파트에. 회사 사무실도 자기 아파트에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참. 사실은 지금 저희가 하는 이 유튜브도 제가 개인 사업자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수익이 많아지면 법인으로 돌립니다. 그래야 세금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득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몇억 원, 2억 원인가 이상이 넘으면은 세무사들은 법인으로 돌려야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법인으로 돌리는데 이
탁현민의 그 지인, 예. 그러니까 측근 인사는 원래 탁현민 그 프로덕션이라는 것을 탁현민이가 운영을 해왔지 않습니까? 청와대 들어오기 전에. 거기에서 조연출하는 이모 씨라고 하는 모양인데 이분이 2016년 10월에 이 개인 사업자로 공연기획사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벌써 그때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 뭐 최순실 사건 이런 것들이 터지면서 이거 자칫하면은 정권을 자기들이 먹을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회사 하나 딱 차려놓은 거예요. 작년에 매출이 20억이래요. 네, 그렇다고 그러네. 이거는 뭐 별로 돈 들어가는 것도 없어요. 마진이 엄청 큰 거죠. 2018년에 9억 5천이고 작년에 20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청와대라든가 행정부 또 지자체 이런 데서 수주를 하면은 다른 뭐 기업이라든가 다른 쪽에 수주를 할 경우 사실은 돈을 많이 깎지 않습니까? 그렇죠. 깎죠. 그런데 정부 관련 행사 수주하면은 그대로 100%가 나오기 때문에 최고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납품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외교부나 국방부나 뭐 이런 행사들을 탁현민 관련된 데서 많이 수주를 했는데 그런 데서 탁현민 이뻐서 했겠어요? 알게 모르게 압력을 많이 느낀 거죠. 탁현민이가 실질적으로 그 오너라고 그렇죠. 그렇게 알려져 있겠죠. 그러니까 또 탁현민하고 잘 좋아하는 데서 해야지 행사 잘했다고 칭찬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예? 말이 없죠. 아무리 또 다른 기업 잘하는 기업체에서 했다고 하면 청와대랑 손발이 안 맞는다. 그러면 열심히 하고 또 점수 깎이니까 자꾸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외교부 같은 데는 2017년 11월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 공연, 그리고 2018년 4월에는 터키 대통령, 2018년 9월에는 인도네시아 대통령 방한 때도 노 바운더리한테 행사를 맡겼대요. 이렇게 큰 행사들은 노 바운더리 가치로 실적도 없고 작은 규모의 행사 공연 기획사들한테 맡기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 실적이 많은 경험이 많은 회사들한테 맡기는 거 아닙니까? 국가적인 의전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 의전이야 행사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근데 그런 거를 그냥 아파트에 사업체를 둔 그런 데다 얼렁뚱땅 했다는 거 참 저런 게 있을 수 있는 일이 저런 일이 어떻게 벌어졌나 이런 생각이 좀 사실 듭니다. 그런 것을 하면서 탁현민의 직간접적인 입김이 없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건 뭐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 아니라 당연히 예를 들면 외교부에서 트럼프 대통령 와서 행사 준비하는데 청와대에서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면 청와대에서 그러겠죠. 알아서 해. 하는데 요런 노 바운더리라고 요 회사 한번 지켜봐. 그럼 뭐 알아듣지 않을까요? 그리고 노 바운더리에서 그런 데다가 가서 사업 계획서라든가 공연 계획서를 내면서 또 탁현민을 은근히 팔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뭐 탁 비서관님의 개인 회사다. 뭐 개인 회사라기보다는 뭐 관련이 많이 있고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 주었습니다. 한번 가보라고 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남북 관련 행사도 얼마나 큽니까? 그 2018년 봄에 있었던 평양 그 동평양 대극장에 있었던 그 봄이 온다는 공연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그리고 2019년 4.27 판문점 그 기념공연 먼 길이라는 그런 것들도 이 노 바운더리가 다 했단 말이에요. 뭐 다 한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기획사로 참여를 했어요. 그렇겠죠.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탁현민이가 다 전체를 총괄 지휘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탁현민이가 관여가 안 했다고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회사 보니까 2017년 8월 17일에 취임 100일 그 행사를 했는데 그때 이것도 수의계약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취임 후에 가장 큰 행사 아닙니까? 100일 행사라는 게. 그것도 등기조차 안 된 회사한테 그 당시 노바운더리가 등기도 안 돼 있더라고. 그런 회사한테 주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법인 등기 전에도 5건이나 해. 그냥 뭐 아름아름으로 한 거죠. 뭐 청와대 변명은 그래요.
대외적으로 보안이 필요한 긴급 행사라 일반 회사들 참여해서 입찰하고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예? 그리고 각 부처 간에 그 부처가 알아서 한 거지 그 청와대에서 감나라 배나라 한 게 아니다. 이렇게 뭐 오리발 내는데 급급한 거죠. 예.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탁현민 씨가 다른 쪽에 예를 들면은 긴급한 행사가 있고 보안이 필요한 그런 행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기존에 실적이 좋은 그런 공연 기획사라든가 그런데 수의 계약을 주었다면 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근데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사람이 만든 회사, 자기가 청와대 들어오기 전부터 만들어 놓은 회사 아닙니까? 자기가 청와대 들어갈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그렇게 기획을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회사에다가 수의 계약을 주고 그것도 뭐 청와대 것만 준 거 아니지 않습니까? 뭐 외교부라든가 행안부라든가 뭐 정부, 행정부 행사뿐만 아니라 지자체까지도 여러 건들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지금 기업들이 가뜩이나 어렵잖아요. 힘든 기업을 먹고 사는데 그런 데다가 좀 줄 생각은 안 하고 자기네 그 아름아름 하는 업체들한테 그거를 다 좀 독식을 한 거죠. 저런 건 도덕적으로 상당히 비난을 받아야 되고 저는 법 위반도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그냥 뭐 몰랐다? 부처가 알아서 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 이런 것이 바로 감사원의 감사 그렇죠. 대상이죠. 그렇죠. 네. 또 하나는 취미에는 좀 강직한 검사들은 다 쫓아내버려서 누가 수사할 사람도 없지만 이런 거야말로 진짜 반부패 그렇죠. 수사부에서 수사를 해야 할 사건이에요. 그렇죠. 옛날 같으면 중수부 사건이에요. 그렇죠. 청와대가 개입된 사건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청와대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뭐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했다고 하지만 탁현민 비서관과의 어떤 내부적인 거래가 없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좀 따져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자체 감사라도 해야 하고 이런 것 때문에 공직기강 비서관실도 있는 것이고 특히 뭐 수석급은 아닙니다만은 감찰관제 그렇죠. 그게 있어야 하는데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는 안 시키죠. 그 자리 비워놨잖아요. 감찰관 떠난 뒤로는 그대로 비워놓고 공수처를 왜 만드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가 자기와 관련된 비리나 범법 행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입을 안 열고 그냥 모르쇠 해요. 이거는 정말 그 국민을 무시하는 행태고 더 큰 비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는다는 거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뭐 청와대 전에 수석했던 윤영찬 씨, 그분도 그렇고 얼마 전에 그만둔 국민소통수석 윤두환 소통수석도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청와대 관련 권력 비리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 가장 큰 자랑거리다 이렇게 홍보를 했던데 사실은 이게 드러난 하나의 A일 뿐 실질적으로는 뭐 이런 권력 비리 울산 선거라든가 이런 선거와 관련 것 말고도 태양광 사업이라든가 또 라임, 옵티머스 여러 비리 관련 사건들이 무수히 지금 수두룩해요. 그렇죠. 근데 그런 수사도 지금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범죄 행위도 지금 엄청나게 많다고 봐야죠. 지금 과거 정권에 비해서 깨끗하다? 그 말을 누가 믿을 수 있겠어요? 지금 뭐 사모펀드니 뭐 라임부터 뭐 신라제니니 특히 금융 자본시장 관련해서 엄청난 비리가 지금도 계속 나오고 다 있잖아요. 덮어버렸잖아요. 다 덮어버려 수사를 안 했다 뿐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언제라든지 이 휴화산처럼 덮어놨는데 언제든지 폭탄이 터지면 당장 활화산이 돼서 정권을 두고두고 흔드는 그런 후유증이 굉장히 우려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탁현민 의전 비서관의 측근이 청와대와 정부 관련 행사들을 어떻게 보면 싹쓸이 수주받아서 그것도 수의 계약으로 수주받아서 행사를 진행했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비리 혐의를 받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와대 측은 뭐 작은 사건이라고 이렇게 치부를 하고 있지만 큰 뚝도 개미 구멍에서부터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탁현민 사건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는 물론이고 검찰도 명백히 수사를 해서 사실규명, 의혹을 규명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